이번에는 곱셈에 대한 성질이에요. 곱셈에 대한 성질. 아까 덧셈에 대한 성질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배웠었잖아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자, A, B라고 하는 거, 교환법칙은 위치 바꾸는 거라고 했었죠. 위치를 바꾸는 거. 그러면 BA하고 AB하고는 어떻다? 같다. 자, 이거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5 곱하기 3이 있고요. 3 곱하기 5가 있어요. 두 개 다 값이 몇이에요? 15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직관적으로도 관찰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강조를 하긴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해. 진짜 꼭 알아도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지금처럼 딱 봐서 알만한 것들은 최대한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시간 같은 것도 선생님이 좀 절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괄호가 A, B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A, B에 괄호가 묶여 있는데 A 제외하고 B, C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묶어 놓더라도 이것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괄호 없애볼까요? A, B, C가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괄호도 없애볼까요? 그랬더니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돼요. 값이 같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그럼 여기까지도 결론이 나오겠죠. 굳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괄호를 써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차라리 이렇게 괄호를 쓰지 말고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괄호를 풀어서 써버리자.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분배법칙이요. 자, 분배법칙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자, 분배법칙. 나눠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나눠주겠다?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여기 있는 B와 C의 합에다가 A를 곱한 거예요. 이런 계산을 들어갈 때는 여기 곱해서 A, B의 결론을 이렇게 잡고 A와 C를 이렇게 곱해서 똑같이 곱해주겠다. B에다가만 곱하는 게 아니라 C에다가도 똑같이 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결론에다가 이 가운데 있는 항은 어떤 부호를 따라가야 되냐면 A, B에다가 더하기 여기 있는 부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A, C를 이렇게 더했다. 그런 의미. 다음 이번에는 뒤에 있는 C가 앞에 있는 놈한테도 이렇게 분배가 될 거냐? 돼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 화살표를 따라가면 A,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에다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BC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정리가 되실까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랑 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분배법칙을 선생님이 빼놓고 갈 뻔했네요. 중요한 분배법칙.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분배법칙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복잡한 분배법칙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띄워놓은 그림식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A가 누구랑 만난대요? 1번 모양을 보시면 여기 있는 A가 C랑 D랑 다 만나러 갈 거예요. 자, 만납시다. A가 C하고 만나요. 그게 1번식이에요. 그럼 쓰면 A,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요 뒤에 D랑도 만난대요. 그랬더니 A, D가 되었어요. 다음은요. B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도 C랑 D를 만나러 가야 되겠어. 그래서 요 놈하고 계산을 하시면 BC가 되고요. B가 D랑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면 BD의 결과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직접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화살표를 그어보지 않더라도 계산 실수가 조금 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는 특히나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파트라니까 이거를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매일매일 한 2문제씩이라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풀이 좀 해볼게요. 자, 다항식을 정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항식. 자, 방금 했던 거죠. 요거 1번 놈이 나 4y랑 마이너스 7을 만나러 갈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자, 둘이가 만났더니 2, 4, 8이고요. x, y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죠. 다음 여기 있는 이 x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7하고 만났어요. 부호부터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만났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7에 14죠. 14x 이렇게 오시면 되고 다음 1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나러 갑니다. 자, 4y가 될 거고요. 1이랑 마이너스 7 만나서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써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동류항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종류가 같은 동류항은 없어서 여기까지가 그냥 답이 될 거예요.